안녕하세요. 저는 24세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슈빌 출신이므로 가족 모두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라 28세 여성이라는 사촌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쇼핑하며 보냅니다. 사라는 외동딸이고 버릇없는 꼬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벌어서 먹고 사는 파이 한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돈 우리 가족은 꽤 보수적이어서 그녀에게 결혼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녀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책임을 뜻하고 1년 전처럼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뉴욕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가지 않았으며 나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위로 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세부 사항을 알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시험 주간이었기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간식 포함해서 집에 있는 음식 다 먹어요. 사라도 화장실에 있던 룸메이트 크림 좀 써서 룸메이트가 알려줬을 때 시험주라 너무 창피해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친구 조지가 집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더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시험 다음 날 떠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녀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공원에 가서 알뜰 쇼핑을 했고 그날 밤 그녀는 4일 후에 떠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평소 주간 전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쁜 것은 사라가 내슈빌로 돌아가서 테일즈의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내가 격렬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술을 마셨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끔찍한 호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었고 이미의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노래였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화가 났고 내슈빌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모님이 말 그대로 나에게 내슈빌로 돌아가라는 최후 통첩을 주었거나 그들이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그만 내라 너무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 학기인데 딸을 믿지 못한 부모님에게 너무 화가 났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아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 후 2달 동안 나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2달 전에 계속 뉴욕에 머물렀습니다. 사라는 무작위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뉴욕에 올 것이라고 알려줬고 분명히 내가 예약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 그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녀를 호텔방에 묵게 되었어요. 나는 그녀를 비웃으며 내가 그런 일을 하거나 심지어 뉴욕에서 그녀를 즐겁게 해줄 방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울기 시작했고 내가 비참한 여동생이 나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한 거짓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단지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라가 부모님이 나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있는지 물어보게 한 최신 소식입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녀가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녀가 확실히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녀에게 부당하게 악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녀가 실제로 뉴욕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 오래된 아파트 밖에서 내가 이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멍청이가 아니고 사라는 당신 부모님이 믿었던 사라는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뉴욕에 오는 대신 당신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사라는 거짓말쟁이이고 전반적으로 끔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다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미친 당연히 당신은 그녀가 지난번에 당신의 총을 고수하고 그녀의 팬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놔둔 이후로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공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26 여성과 나는 26 남성 둘 다 일주일에 4일 합니다. 나는 12일 교대 근무를 하고 8시간 교대로 일합니다. 더 일하겠지만 우리 딸 한 명은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가야 합니다. 딸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이번 주에 딸이 잠자리에 든 후 며칠은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아파서 일주일간 직장을 쉬고 돌봐주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더 일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일주일 내내 딸을 돌보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하는 등 일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놓치거나 우리의 일을 줄일 수 없으며 단순히 감당할 수 없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알지만 집안일이 너무 벅차서 일이 끝난 후 사용한 버터나이프를 싱크대에 넣어두면 스스로 집어들면 지저분한 문제의 90%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씻은 병이나 조리기구 ET. 집에 오면 즐겁게 설거지를 할 거예요. 나중에 치우기도 하겠지만 물건 찾기는 싫고 집에서 빨래할 물건을 찾아보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낮잠에서 일찍 일어난 우리 딸을 위로하기 전에 꽤 괜찮은 것 외에는 그녀가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난 것 같아서 동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나는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나는입니다. 당신은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무급 노동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당신은 집주위로 체중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으며 당신은 바로 그녀의 얼굴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당신보다 더 분별력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동정심을 구하십시오. 아내에게 사과. 지금 청소를 받으십시오. 당신은 방을 읽지 않고 당신의 아내가 단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모욕을 더하기 위해 멍청한 놈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아내를 애용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녀가 많은 무게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없습니까? 당신은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이 가져간 분명히 그것은 엉뚱한 곳에 있는 망할 버터칼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입니다. 그녀의 문제의 90%가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는 99%가 그녀가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고 그런 날에는 아기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당신은 일합니다. 나는 그녀가 기본적으로 부모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당신이 일하지 않는 날에 그녀는 당신을 공유하는 멍청이입니다. 집안에서는 당신 아내가 당신에게 놓은 요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집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초인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당신의 아이를 돌보고 심지어 당신이 퇴근할 때쯤에는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이집이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그녀는 1년 동안 쉬기도 합니다. 항상 집에 있는 노인은 아이의 일을 덜기 위해 요리와 청소를 더 많이 합니까? 후 아이가 깨어 있을 때 아이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눕히는 사람은 당신입니까? 12시간 일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설거지만 도와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일주일에 5일을 일했지만 쉬는 이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3제 남편이 저를 자기 직장 사람들이 입찰하는 경매에 데려갔습니다. 엑서스 보너스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우리는 입찰 전에 직업을 통해 품목을 살펴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300 상당의 보너스 크레딧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 전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경매에 $300가 있어서 경매 물건은 대부분 예술적인 쓰레기였지만 개봉하지 않은 3D 프린터를 발견하고 아마존에서 이것을 약 $300에 본 적이 있으니 아마 그보다 더 저렴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프린터가 입찰 허브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입찰하려고 하던 중 그는 이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색했고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찔렀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입찰하러 왔는데 어떤 새끼가 즉시 $400에 아마존에서 더 싼지 모르고 허브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500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를 쓸 수 없습니다. 장난감을 놔두고 대신 그림을 샀습니다. 프린터를 안 와도 괜찮다고 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200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주셨습니다.
내 여동생이 아마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7, $20의 3D 프린터였습니다. 이미 허브의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의 남자를 위한 TV는 차고에 있는 동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구입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했지만 여전히 내 여동생을 위한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전체를 위한 선물이기도 해서 나는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방문하여 가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약 7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크리스마스까지 열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기다릴 수 없어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기뻐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게시물에서도 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브는 열광했고 여전히 삐죽하고 있습니다. 나는 12월 1일 경매 전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3D 프린터를 원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와 내 여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이 선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멍청이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드라마 여왕인가요? 경매에서의 그의 행동에 따르면 그는 3D 프린터를 원했고 그것이 그의 꿈의 선물이었으며 또한 당신의 여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사준다고 해서 그가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당신이 그에게 주는 다음 선물은 여전히 3D 프린터일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와 당신 여동생에 대한 그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여동생이고 당신은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반응이 매우 유치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정확히 구입한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당신 여동생에게 줬는데 아마도 그가 보고 있던 바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존에 나타난 이후로 그는 경매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동생과 가족을 위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00만 가지가 넘었지만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어린애 같은 글리를 좋아하는 것을 사서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그의 얼굴에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옥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장난감에 $200 또는 $300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경매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열광했는지 이해하셨죠? 당신은 $200를 받았고 프린터를 $170에 받습니다. 1.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위해 TV를 구입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두 번째 선물을 사줄 의무가 없었지만 그가 원한다고 말한 선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는 전에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난감 예산에 묶여 있었고 그는 그것이 이해했습니다.